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능 때만 되면 여기저기 쌓여있는 페레로 로쉐. 괜히 우울할 때 식빵에 발라먹기만 하면 금세 회복되는 악마의 초코잼 누텔라. 초콜릿 속에 장난감이 숨겨져 있어서 개봉하는 재미로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킨더 초콜릿.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민트캔디 틱택. 이 녀석들이 다 한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1960년대 이 회사의 경영주였던 미켈레 페레로는 초콜릿을 얼마나 많이 팔았던지 세계 부자 30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제과 전문 브랜드 페레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페레로 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페레로의 창립자 피에트로 페레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성공적인 궤도에 올려놓자마자 51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51년은 과연 어땠을까? 1898년 9월 2일 이탈리아 북서부에 자리한 피에몬테주의 작은 마을 피아리아노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피에트로 페레로. 피아리아노는 원래 작은 농업 공동체 마을이었는데 페레로는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피에트로는 2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 돌리아니에 있는 제과점에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 돌리아니에 자신만의 페스트리 가게를 열게 되는데 그가 만든 케이크에 반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피에라 칠라리오. 그들은 1924년에 결혼하게 되고 1년 뒤인 1925년 피에트로 가정에 아들 미켈레가 태어납니다. 야심가 피에트로에게 돌리아니는 너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1926년 피에몬테주의 행정구역 도시였던 알바로 피에트로 가정은 이사하게 됩니다. 제과점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1933년 피에몬테주의 주도 토리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동아프리카 정복을 위해 에디오피아를 침공합니다. 피에트로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빵과 페스트리를 팔면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에리트리아의 아스마라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폭망. 그는 아프리카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토리노로 돌아와서 1940년 대형 페스트리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번창해 가던 중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 중 토리노는 영국군의 폭탄 공격을 받게 되고 피에트로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알바로 돌아와서 1942년 작은 제과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과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이는 카카오 콩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에트로는 비싼 원료 탓에 초콜릿을 만들어 팔아도 남는 것이 없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도 나폴레옹이 해상 무역을 봉쇄하면서 초콜릿의 원재료 품귀 현상으로 초콜릿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에트로가 살던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은 헤이즐넛의 주요 생산지였기 때문에 헤이즐넛이 남아돌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헤이즐넛을 구워서 갈아 만든 페이스트에 초콜릿을 조금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두야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소량의 코코아 분말이 들어갔음에도 바삭하게 구운 헤이즐넛의 고소한 향미와 어우러져 전쟁 당시 이탈리아의 명물 초콜릿이 됐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콩의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두야를 피에트로는 다시 떠올리게 됐고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구운 헤이즐넛, 아몬드, 설탕, 코코아 버터, 그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 정도의 카카오콩을 넣어서 혼합했습니다. 그렇게 전통 초콜릿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신제품이 탄생합니다. 피에트로 페레로의 잔두얏. 이 초콜릿은 우리가 흔히 보는 버터처럼 호일에 쌓여 판매되었고 칼로 썰어서 빵과 함께 먹기에 아주 좋아서 출시되자마자 초대박이 나게 됩니다. 피에트로 페레로는 잔두얏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1946년 5월 14일 페레로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합니다. 1946년 말까지 직원을 12명에서 50명으로 늘리며 100톤 이상의 잔두얏을 생산했고 그 다음 해에는 인력을 2배로 늘리고 무려 2500톤 이상의 잔두얏을 생산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8년 9월 4일 폭우로 인해 페레로 공장 근처에 있던 강이 범람하면서 페레로 공장은 큰 홍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에트로는 공장에 쌓인 진흙을 퍼내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3일 밤낮으로 삽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피에트로와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공장은 일주일 만에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피에트로의 건강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홍수가 발생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페레로의 경영은 남은 가족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페레로사는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경영을 해나갔습니다. 피에트로의 아내 피에라와 피에트로의 동생 조반니는 직원들을 감독하고, 아들 미켈레는 제품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매우 더운 어느 여름날, 공장을 둘러보던 미켈레 페레로는 더위로 인해 녹아버린 잔두얏을 발견했습니다. 미켈레는 녹은 잔두얏을 담기 위해 호일 포장재 대신 항아리에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소매상들은 녹아버린 잔두얏을 스프레드 크림의 형태로 팔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켈레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잔두얏을 빵에 발라먹기 편하도록 스프레드 형태로 변형시키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슈퍼크레마, 바로 누텔라의 전신입니다. 초창기 슈퍼크레마는 항아리 모양 통에 담겨져 1kg으로 판매되었는데, 맛있는 에너지 덩어리 한 통에 5100칼로리 정도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켈레 페레로는 소문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비서였던 마리아와 결혼하게 되는데, 첫 데이트 때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마리아는 엄청 지루했다고 합니다. 초콜릿과 사랑에 빠진 미켈레는 슈퍼크레마가 성공하자 계속해서 달콤한 신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1951년에는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저가형 캔디바 술타니오, 1953년에는 건전지 모양의 헤이즐넛 초콜릿 크레마 블락, 1956년에는 진한 초콜릿 안에 체리와 술을 넣은 몬체리, 1959년에는 와플 모양의 웨하스 사이에 슈퍼크레마 크림을 넣은 하누타, 1961년에는 체리 조각을 넣어 만든 스펀지 케이크 스낵 브리오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던 1962년, 이탈리아에서 소비자 제품 이름에 슈퍼나 울트라 같은 최상급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됩니다. 미켈레는 슈퍼크레마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모짜렐라나 카라멜라 같이 이탈리아에서 애칭으로 흔히 쓰이는 엘라에 헤이즐넛의 넛을 합성하여 누텔라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 조리법을 개선하는데, 처음 잔두얏을 만들 때 넣었던 코코아 버터 대신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누텔라는 코카콜라와 같이 제품의 조리법을 비밀리에 전수하고 있는데, 이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이 누텔라 최고 비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슈퍼크레마가 리뉴얼 과정을 거쳐 1964년 4월 20일 누텔라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되고, 1965년에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누텔라 고유의 항아리 디자인이 도입됩니다. 누텔라는 출시된 지 1년 만에 이탈리아를 넘어 독일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1966년에는 프랑스와 영국까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텔라가 세계적인 제품이 된 데에는 마케팅의 힘이 컸습니다. 1967년에는 최초로 TV 광고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던 TV 프로그램 카로셀로를 통해 누텔라가 광고되자 이탈리아 어린이들은 누텔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가 되자 누텔라는 어린이들의 작은 슬픔을 치료하고 우울증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특효약으로 인식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유럽 시장을 장악해 가던 누텔라는 1983년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984년 난니 모레티 감독의 영화 비앙카의 한 장면 덕분에 누텔라는 더욱더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주인공 난니 모레티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무려 1m 크기의 용기에 담긴 누텔라를 커다란 나이프로 떠서 빵에 발라먹는 장면. 30초가량의 이 장면이 나간 뒤로 누텔라는 맛난 것을 먹는 꿈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2003년에는 누텔라 잼과 브레드 스틱, 페레로에서 개발한 아이스티, 에스타테까지 함께 포장된 패키지 누텔라 스틱 앤 드링크가 출시되고, 2008년에는 아이스티를 뺀 누텔라 앵구로 리뉴얼되어 출시됩니다. 2005년에는 독일의 게르젤키르젠에서 무려 27,854명이 모여 누텔라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아침 식사로 기네스북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5일 디지털 전략가이자 누텔라 애호가인 사라 로소와 이탈리아 출신의 변호사이자 블로거인 미켈레 파비오는 인터넷상에서 월드 누텔라 데이를 처음 개최하게 됩니다. 누텔라를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 모여 누텔라를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는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월드 누텔라 데이는 매년 2월 5일에 열리게 됩니다. 누텔라는 한 번 먹으면 한 통 다 비울 때까지 먹을 만큼 중독성이 있어 악마의 초코잼이라 불리고 있는데, 현재 세계 75개국 이상에서 매년 36만 5천 톤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전 세계 헤이즐넛 생산량의 25%가 누텔라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킨더 초콜릿과 페레로 로세의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것. 이 이야기는 페레로 2편에서 계속됩니다.